자동차의 마지막 길을 책임지는 한 남자. 차 들어온다, 차 들어와. 이것이 돈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던 폐차의 세계. 돈 들어온다, 돈 들어와. 버려진 차를 뜯어 돈방석에 앉았답니다. 만원짜리는 두껍기만 하고 돈이 별로 안 되는데. 폐차 재활용하여 연매출 68억. 냅두면 쓰레기인데 살리면 돈이죠. 부품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아이디어까지. 만원짜리가 억대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철의 가치를 입힌 도시광고 준희 씨의 돈 버는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갑부를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양주시. 지상 최고의 이동수단으로 역할을 마친 차들이 모이는 폐차장입니다. 순식간에 한 줌에 고철이 되는 자동차.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차를 처리하는 곳이죠. 그나저나 어떻게 이걸로 수십억 대의 매출을 올리는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를 해체하기 시작하고 때리고 부수고 거침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확 풀리겠네요. 잘 되면 스트레스 막 풀리고 잘 안 되면 막 쌓이고. 폐차 보기를 금같이 보는 남준희 씨입니다. 이번엔 차 밑을 뜯어낼 모양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금을 켜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소리죠? 길고 요상하게 생긴 이것이 금이라는 얘기인가요? 불로 가차없이 자릅니다. 나름 귀한 몸이라 심혈을 기울이는 준희 씨. 어디에 금이 있다는 건지 그의 눈에만 보이는 걸까요? 금 켰다. 아니, 그게 금이라고요? 여기 보면 꽉 차 있잖아요. 안에 있는 이게 금이 발라져 있는데 얘가 삼원청매입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삼원 촉매 장치로 백금이 유해한 성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기능도 착하고 값도 비싸니 귀히 여길만 하네요. 이 안에 있는 게 저희 회사에서 제일 비싼 것들 모아둔 데입니다. 삼원 촉매 장치만 따로 모아둔 갑부의 금고. 차종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5만 원짜리부터 50만 원짜리까지 있죠. 60만 원짜리 있을 수도 있고요. 금 함유량에 따라 다르죠. 장치의 상태나 금 함유량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유사품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금이 별로 없는 걸로 하고 모양만 청매처럼 생긴 거는 그 차는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진품과 가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모델명의 존재 여부와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선별된 진품이니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이게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사수. 금 사수. 지금 사장님 폐차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회사만이 아니고 모든 폐차장한테 제일 부피 대비 제일 돈 나가는 거는 이게 촉매입니다. 근데 방송에 이렇게 나가도 돼요? 이렇게 중요한 게? 그렇구나. 아니, 저희 CCTV가 다 폐차에서 금을 찾는 일 다소 새롭습니다. 폐차장을 좋게 말하자면 도시광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채취를 하니까 도시광산이라고 부르죠. 도시 광산에 등장한 의문의 두 남자. 굳게 닫혔던 금고가 열렸습니다. 백금 사러 왔습니다. 백금. 요 안에 네. 백금족이라는 금속이 들어있어요. 그 금속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가는 거예요. 30785182 이렇게 해체 과정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판매 과정. 하나에 32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척거리요? 그게 이라고 거의 안 나옵니다. 보면. 그냥 그렇죠. 우리 폐창 업계에서는 그런 특수한 걸 자기가 모르고 샀는데 있다. 근데 우리 업계에서는 그걸 신봤다 그러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우리 업계 사장님들 모였을 때 무용담처럼 나옵니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차량에서 탈거된 촉매 장치인지 현장 작업 후에도 여러 번 점검 과정을 거치는 건 필수. 그 양이 상당하네요. 다 실었습니다. 저게 그래요? 예, 저희가 전체 금액해서 예, 2,600만 원. 2,600이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120여 개의 가격이 무려 2,600만 원. 갑부가 왜 금사수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첫 손님. 차 끌고 여기 왜 오신 거예요? 폐차하러 왔습니다. 아, 폐차요? 네. 차 상태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요. 폐차할 때가 됐어요. 17년간 많은 곳을 다닌 차량.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폐차 전 자동차의 외관부터 내부 상태는 물론 통로를 봐야 되는데 주행거리와 삼원 촉매 장치까지 꼼꼼한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선생님 이 차는요. 네.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촉매거든요. 근데 촉매는 지금 제가 바로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촉매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저기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40에서 50만 원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오늘 중을 가능 입금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차 무게와 삼원 촉매 장치 가격에 따라 책정되는 폐차 보상금. 예, 차량마다 다 다릅니다. 큰 차일수록 많이 들어가죠.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값을 많이 드리는 게 사문 촉매 때문에 많이 드리는 거죠. 크기가 클수록 상태가 좋을수록 돈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차종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눈이 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던가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의자 시트 앞에 운전석만 하나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 있죠. 여기서 가능하다고요? 박 과장 우리 시트 있지? 폐차장에서 돌연 시트 찾기가 시작되고 네, 잠깐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 사용 흔적은 보이지만 흠집 하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훌륭합니다. 이 시트 마음에 드세요. 보세요. 네, 괜찮아요. 앞이 야무해요. 야, 괜찮아요? 네네네. 여기는 약간 그런데 뭐 아, 이러면 괜찮아요. 예. 아유, 얘는 더 심해요. 조심해요. 어떻게 이걸 타고 다니셨어요? 빨리빨리 해야지. 가죽도 벗겨지고 좌석이 기울여지지 않아 앉아있기가 불편했답니다. 아,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번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폐차장에 가서 알아보라 그러는데 저번에 밥 배달 오니까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마침 하나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 그래서 또 저도 봐야지. 너무 그지 같은 거 주면 안 되잖아. 웬만해야지. 저도 쓸만해야지. 그런데 교체까지 해줍니다. 정비 전문가인 직원 덕분에 이런 특별 서비스가 가능하다네요.
역시 장사 수완이 남다릅니다. 가끔 이제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해드리고요. 안전상 큰 문제 있거나 그런 장치들은 저희가 못하죠. 정비업소가 아니니까. 한눈에 봐도 느껴지는 확연한 차이. 가격은 얼마일까요? 3만 원. 예. 엄청 싸죠. 이거 새로 살라봐요. 몇십만 원 할걸요? 시트는 몇십만 원 합니다. 네. 또 공업사에서 공임도 아마 3만 원에서 5만 원 받을 거예요, 아마. 아우, 저 돈 굳었네. 굳어야죠. 우리 돈 아껴야 돼요. 돈 벌기 얼마나 힘든데. 차 시트 교체에 든 비용은 단돈 3만 원. 이만한 횡재가 또 있을까요? 이러니 한 번 온 손님은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손님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왜, 사장님 깨졌어요? 아니, 스크래치가 나고 작동이 잘 안 돼요. 예. 우리 재고 있던가요? 직원, 확인해 보셨어요, 직원한테? 일단 와본 거예요, 가다가. 아, 그래요? 예. 야, 김과장, 사이드 미러. 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 보자, 임마. 재고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품 교체를 의뢰했는데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오, 신세계가 펼쳐져 있네요. 이거 거의 이름을 새로네. 깨끗한 동안 골라놨죠. 이곳은 자동차 해체를 하면서 재사용할 만한 부품을 선별해 모아두고 판매하는 공간이랍니다. 고객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거는 그 차체 부품 외장재이거든요. 문짝을 막 몇 개 이제 모아놓기 시작했고요. 아, 진짜. 예, 예. 여기가 이제 에어컨 쪽하고 밑에 하체 몇 개 좀 갖다 놨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호미등이 있고요. 램프리와 범퍼 등의 외장재부터 카 오디오 같은 내장재까지 종류가 다양한데 이런 부품을 판매해도 되는 걸까요? 저희들이 제동이나 조향 쪽 부품은 못 팔게 돼 있고요. 그 외의 부품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품은 안 팔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외장재 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맞을 것 같은데요? 색상이 맞나? 예. 찾는 부품이 있어 다행입니다. 손님은 만족할까요? 완전 새 거네. 완전 새건 아니고요. 이거. 저걸 비슷한데. 예, 깨끗한 편이네. 예. 이거 얼마씩 해야 되는 거는? 저거 3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3만 원이요? 예. 새 것과 다름없는 전동 사이드 미러가 3만 원. 금방 되나요? 예. 항상 손님의 입장에서 판매하는 준희 씨의 철학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갑부 폐차장의 경쟁력이겠죠. 전에도 헤드라이트 한번 가른 적이 있어요. 누렇게 변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갈아달라 하니까 그때 진짜 좋은 걸로 해서 두 쌍에 한 쌍에 5만 원에서 갈았죠. 이러면 돈이 아깝지 않겠어요? 얼마요? 가격은 3만 원인데 지금 근데 제가 지금 가진 돈이 22,000원밖에 없네요. 5만원 주세요. 저희가 그래도 예, 여기 단골이시고니까 저희가 좀 싸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공인 부침 뭐 한 최소한 10만 원 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얼마에 하신 거예요? 지금 또 과장님이 얘기 잘해가지고 근데 만 원 또 깎아주셨어요. 득템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단골 찬스로 10,000원 추가 할인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곳에선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돈이 되니 기능상 하자가 없는 부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세척 과정을 거쳐 꼼꼼하게 포장합니다. 전조등 HID라고 이렇게 빛 세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보통 50만 원에서 60만 원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5만 원대 파니까 10분의 1이죠, 그러면. 가성비 갑인 중고 부품.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어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군요. 중고 부품 판매는 합법적이고요. 그 다음에 장착하는 공임을 받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서비스업이니까 고객들 만족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뭘 해서 또 올려야 되는 거가 필요하지 않는가. 고객 만족을 위해 늘 고민하는 준희 씨. 그래서일까요?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차로 오셨어요? 예. 세차로 오셨어요? 아니요. 세차 정도는 아니겠. 찾아보래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깨끗한 외관에 트렌디한 내부, 폐차할 차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 옆에 똑 닮은 차량이 한 대 더 있습니다. 뭐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오늘은 일단 내장재를 싹 털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 우리 1년에 한 대 들어올까 말까 차예요. 그런데 차주분들이 자기 와서 직접 뜯겠다고 부품을 보통 우리가 부품을 뜯어서 갖다 놓고 파는데 네네네. 오늘은 본인이 직접 뜯고 우리한테 사가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아니 이 차가 왜 폐차예요 근데? 이게 너무 깨끗하다 이거? 또 차주들 사정이 있겠죠. 뭐. 그렇죠. 아 근데 내부는 좀 뜯어갈 게 많은데요? 필요하신 거 건질 것만 가져가시면 되죠. 예. 와 이거 완전 이게 보물인데? 필름 색깔과 다 맞죠. 꽤나 흥분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뜯기는 어려운데 이런 차를 또 구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품 하나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독일 국민들의 자존심이라 천재. 아 그래요. 예. 이 차를 폐차한다고 하니까 이 부품을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단종된 차의 경우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같은 차종에 있는 폐차장을 찾아 미리 부품을 확보해 놓는다네요. 여분 부품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하다못해 요런 캡 하나 예를 들어서 망가지잖아요. 구할 수도 없어요. 요런 작은 부품 하나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보물이에요. 요런 캡부터 해가지고요. 이 정도면 차 잡는 날이 아니라 운수 좋은 날이네요. 이건 또 어떤 보물일까요? 딱 봐도 네. 이것보다 이게 상태가 더 좋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겉에가 네. 이게 백화 현상이 올라온 거라서 네. 이렇게 이거 하나만 건져가도 땡 잡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부품을 떼는 손길에서 얼마나 귀한지가 절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만 해도 신품으로 구입하면은 한 아마 못해도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씩은 갈 거예요, 한 주당. 그래서 이런 차는 차가 고장이 나면요. 네. 살리는 것보다 폐차를 하게 돼 있어요. 수리비가 비싸요. 장장 3시간에 걸친 부품 해체 작업.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났네요. 내외장재를 모두 뜯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격이 상당하겠습니다. 전체 3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게 30만 원이면요. 예. 저 도어트리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사실 임자 만나면 이게 소중한 물건이지만 우리 못 만나면 플라스틱은 사실 우리한테는 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고 부품 유통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건데 그럼 우리 사이트에 그 계좌번호 있거든요. 예. 그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구하지도 못하지만 저걸 다 신품으로 다 했으면 아마 100만 원 넘을 겁니다. 실제로. 서로가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이게 바로 재활용 정신입니다. 이게 재활용 서로 상생하는 정신이고요. 할인율 83%. 이 정도 가격이면 거저준 거나 다름이 없네요. 진짜 인생에 한 번 오기 힘든 아, 이제 것 앞으로 또 같아요. 올 겁니다. 우리가 2년 맺었잖아요. 예. 이거 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버려질 뻔한 부품이 3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얻었기에 갑부에겐 뜻깊은 날이라는군요. 멋지게 부활하길 바랄게요. 잘 오겠습니다. 사장님 잘 쓰겠습니다. 아이고, 갔다 있어.
착하게 돈 벌자는 신념으로 살아온 준희 씨. 오늘을 계기로 그동안 꿈꿔온 자동차 재활용업의 미래를 볼 수 있어 행복하답니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폐차 해체 작업. 막무가내로 뜯는 것 같아 보여도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을 분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품별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안에 배선 뜯으려고 이거 제거한 건데 안에 배선 다 뜯으려고. 부품을 떼어내면서 훼손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 이것이 노하우랍니다. 차의 부품이 곧 돈. 그렇다 보니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뜯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죠. 배차장은 아직 그렇게 기계가 많이 된 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요. 네. 한 2-3시간 걸립니다. 2인 1조로 6팀이 작업하면 하루 20대까지 가능. 그만큼 고된 일입니다.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그래? 와, 900원, 1000원, 1200원 겠습니다. 통지를 모았다 직원들 간식할 때 씁니다. 소소한 즐거움에 힘을 얻고 다시 일하는 준희 씨. 얘 돈 안 되는 거, 얘 돈 되는 거. 차이가 뭐예요? 얘는 플라스틱이고 얘는 새고요. 재활용업에서는 재질별 분류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 한 대를 해체했을 때 나오는 부품은 40가지에 달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재질은 자동차의 핵심 소재인 쇠입니다. 제일 싼 거지만 쇠를 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철광산, 네, 도시 철광산. 여긴 폐전선만 모아둔 곳이라는데요. 전선 속 구리의 값어치가 높아 따로 관리를 한답니다. 차에서 자원 광물을 캐니 진짜 도시 광산이라 불릴만 하네요. 네, 박사님. 우리랑 같이 해체한자. 오징어 만들자. 오징어를 만든다고요? 아, 폐차의 마지막 작업을 말하는 거군요. 부품을 다 떼어낸 자동차를 압축기로 누르는 이 과정을 일명 폐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오징어는 다시 쇠로 태어납니다. 폐차 재활용률은 최대 95%. 이곳은 자동차의 무덤이 아닌 부활의 공간이 아닐까요? 그나저나 이 오징어는 어디로 가는 거죠? 이거 2층 가면은 네네. 거기 분쇄기가 있어요. 아, 분쇄기. 그러면 이제 뭐 철은 철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이렇게 분리 작업하는 네, 그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재활용을 하고 네. 쓰레기는 또 다른 처리 업체로 보내지겠죠. 압축된 차량은 고철로 판매. 가격은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13.7톤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15톤 트럭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차량은 최대 20대로 평균 2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폐차장 매출을 견인하는 도시 광물. 판매되는 가격이 굉장합니다. 이곳에 돈이 되는 부품이 또 있답니다. 긴 해체 작업 끝에 뭔가 나왔는데요. 폐차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얘는 쇠에 해당되고요. 얘는 엔진인데 얘는 비철류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못 팔면 비철로 팔아서 쇠보다는 저희들 돈을 더 받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판매 가능하다는 엔진. 언뜻 보기엔 고물상 같지만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차를 뭐 반을 자르든지 앞만 자르든지 이제 그렇게 뭐 차의 일부가 나가든지 혹은 엔진이나 부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자원이라고 합니다. 즉 그 쇠로서나 알루미늄으로서나 구리로서나 촉매 같은 경우는 금이 나오니까 촉매로서나 이렇게 그 각종 자원으로 우리가 내보기는 하죠. 엔진의 경우 비철로 판매되는 것보다 중고 부품으로 판매될 때 가격이 월등히 높아 관리를 꼼꼼하게 해줍니다. 시동이나 운행되는 엔진만 일단은 탈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아닌 정상 운행되던 차량에서 해체한 엔진만 판매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다는데요. 무엇보다 불량률을 줄이는 것이 관건. 그래서 구매 전 엔진 작동 여부를 꼭 확인한답니다. 이건 디젤이라 압축이 나와야 그 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확인을 해야 저희가 또 보낼 수가 있어요. 문제 발생 시 교환이 가능하지만 정상 제품을 판매하려는 나름의 노력입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그럼 여기 폐차장? 자주 오죠.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참새. 참새? 네. 왜 참새예요? 그만큼 자주. 방앗간이니까요. 여기가 방앗간이. 여기 사장님도 네. 근처에서 인근에서 폐차장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세요. 폐차장 하시는 예, 분이세요? 뭐냐면은 폐차장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인근 저기 거래처에서 이렇게 저기 재구매를 해서. 갑부의 폐차장은 작업량이 많다 보니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데요. 이렇게 또 돈을 법니다. 점포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만세! 손님 지갑이 열렸으니 기분 좋을 수밖에요. 네, 들어가십시오. 저 얼마? 1,500만 원. 1,500만 원? 오케이. 1,500만 원이면 만세 부를만 합니다. 입금 챙기고. 예. 야, 여기서 말했지. 사업자가 제일 좋아하는 새는? 매출이. 사업자가 제일 좋아하는 새는 매출입니다, 매출이. 매출이. 예. 매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가요, 매출이에요. 왜냐면 우리 늘 매출 챙겨야 되니까. 실제 매출은 어떨까요? 언제나 들어도 좋은 소리입니다. 예. 판매 규모가 남달랐던 만큼 기대가 됩니다. 아유, 10,000원짜리 두껍기만 하고 돈이 별로 안 되는데. 이게 얼마예요, 지금? 276만 원입니다. 276만 원이요? 정산에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요? 분명 1,000만 원대 수입도 확인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계좌 이체된 금액이 2,200만 원. 중고 부품과 고철을 팔아 번 돈은 한 해 약 43억 원. 버려진 것을 살려낸 결과입니다. 어느덧 찾아온 퇴근 시간. 이틀 그럼 수고 많았어요. 오늘 봅시다. 고맙소. 네. 근데 집이 가까운지 어둠을 뚫고 걸어갑니다. 광배가 집이라서요. 뭐 계속 걸어가면 내일 아침에 도착하겠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저는 갑부의 플렉스 제대로 보여주시나요? 시가 1억 넘는 차를 기사가 대기 중입니다. 역시 스케일이 큽니다. 저하고 기사하고 약속한 데가 저기거든요. 아니, 어디를 말하는 거죠? 아니, 여긴 버스 정류장 아닌가요? 133번 포도네요. 제 자가용입니다. 제작진 준희 씨한테 제대로 낚였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갑부. 방송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가 이럴 정도 할 겁니다. 혼자 자가용 모는 경우 같으면 전혀 한정이지 않죠. 내연기관장소는 특히나 기후온난화 물질을 계속 배출하고 하는데 대중교통이 저는 훨씬 좋습니다. 일상 속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답니다. 이런 진짜 치매 방지 이런 어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거 쓰고 그래요? 그 외국어 앱입니다. 간단한 말들인데 네. 실개국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출퇴근 시간 총 4시간 20분. 길다면 긴 시간을 나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데요. 외국어 공부에 세상 공부까지. 그러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간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어디요? 여기. 이제 갑부다움을 제대로 보여줄 차례. 그런데 집도 소박합니다. 준희 씨 싱글남이었나요? 간단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집기류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하면 모든 신문을 읽습니다. 대체 어찌 된 사연인 건지 고민 끝에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있고 딸 있고 뭐 당연히 처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좀 이따 오나요? 아니죠, 집에 있죠. 집에. 집이요? 네, 집에 있습니다. 이곳이 집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평일에 와서 일하면서 자는 숙소죠. 혼자 사는 숙소입니다. 경북 김천에 살고 있는 가족. 아내의 직장 때문에 떨어져서 지낸 지 벌써 3년 차인데요. 단출하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만약에 내가 TV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맨날 밥에 먹고 그다음에 내가 점점 익숙해지면요. 집을 안 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처가 저한테 여기 인터넷 깔면 요새는 뭐 TV도 뭐 설치해주고 뭐 그런 데도 있어서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잠만 자야 되는 데니까. 그간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갑부. 그가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힘. 바로 가족입니다. 여보 난데 뭐해? 여기 지금 별일은 없는데 지금 나가지 말래서 집에 있어. 다음 주고 갈게요. 봅시다. 그래 알았어. 잠시만요. 네. 잠깐만 여보 잠깐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결혼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줄 알고 했는데 역시 진짜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쥐뿔 아무것도 없었어요. 쥐뿔. 그래서 이제 언제쯤 그래도 그래도 결혼은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직 안 들었을 건데. 네, 아직 안 들었어요. 곧 갑부 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할지 모르지만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결혼할 당시 준희 씨가 하던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한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었답니다. 올해 되면 20년 차인데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준 거는 한 3, 4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00년, 1, 2, 3년 그때는 벌어진 일로 한 것으로는 제가 한 20억 정도를 그 이후에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갚았던 것 같아요. 20년 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20억의 빚을 지게 된 갑부. 어떻게든 살아야 했던 그는 지인의 도움으로 폐차장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종업체 간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준희 씨. 사장님, 와서 같이 좀 드세요. 회사의 경영난을 직원들이 알게 될까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1년 반, 2년 동안에는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하루에 한 끼. 지금 85, 6kg 나가는데 그 당시에 75, 6kg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바지가 다 작아지더만요. 근데 그때 김밥 한 줄, 1,000원, 2,000원 얼마큼 큰 돈이구나. 몸으로 느꼈죠. 주머니에 1,000원 써갖고. 폐차장 운영을 고민하던 어느 날 지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폐차하면 돈 줘야 하는 줄 알았는데 20만 원이나 주더라고요. 적은 보상금에도 좋아하는 모습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소비자와 폐차장을 연결해주고 수수료 받는 사업을 했던 그는 폐차 보상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차주분들이 고철비를 중간에 여러분들 통하면서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들렸어요. 차주분들하고 저희들과의 그 폐차 직거래를 점점 늘리면 결국 중간 마진이 없어지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회사의 승산이 점점 올라가겠다. 과거의 경험을 살린 폐차 대행 업무에 보상금까지 많이 책정해주니 금방 입소문이 났습니다. 지인 소개로 했는데 너무 편하네요. 돈도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0대, 40대 월 처리하다가 지금은 월 한 400대, 500대 처리하니까 10배 이상 이제 늘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차주분이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한 단계 거치는 것보다는 차값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죠. 딜러나 정비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형태로 폐차를 진행. 서로 윈윈하며 매출이 8배나 상승했답니다. 다음 날 폐차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스타트 모터 문제라네. 범상치 않은 손님들까지 무슨 일로 이곳을 방문한 걸까요? The starter motor of this car is not good. Good, yeah. So you want us to change the starter motor? Already changed it. Boy, no problem. Okay, we'll change it. Okay. And then we will reserve this car for you. Reserve this for you. Giving. Okay, keeping. Okay. 한국에 상주하시고요. 우리한테 차를 사서 중동의 여러 나라에 자기가 수출하십니다. 자재로도 수출하시고 부품으로도 수출하시고요. 저희들한테 단골 레귤러 커스터머입니다. 레귤러 굿 커스터머. 사장님, best friend. 지난밤 공부한 외국어 실력 톡톡히 발휘했는데요. 이곳은 또 어디죠? 중고차 매매 단지를 연상케 합니다. 매매 계약이 되어서 이제 출고를 기다리는 차들도 있고요. 이제 저기 놔두면 저기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들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팔차나 판차는 여기다 모아놓습니다. 매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수출 차량. 폐차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취향이 달라 다양한 차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동 지역에서 인기 있는 소형 차량 한 대를 추천합니다. 사고 차량인지 엔진은 작동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데요. 중고차 매매 단지가 아닌 폐차장에서 왜 차를 사는 걸까요? 우리가 싸죠. 매매상보다 훨씬 싸죠. 중간 유통 과정과 별도의 차량 수리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고객 취향을 꿰뚫고 있는 갑부의 전략이 통했습니다. Sold out. Okay. 거래가 성사된 차량은 트레일러에 실려 송도의 중고차 수출 단지로 이동. 인천항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나간답니다. 보유 중인 차량 중에서 수출상분들이 한 대 한 대 옮기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모아서 보냅니다. 자체적으로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는데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지역의 8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차 중에서 깨끗한 차들은
차째로 사가시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은 완차라 부르는데 저희들이 노동력 투입이 안 되니까 즉 해체를 안 해도 되니까 이익률이 제일 좋고요. 얘는 외관은 깨끗하네요. 네. 차량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준희 씨. 겉보기에 깨끗한 이 차 완차가 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이거 폐차하시러 온 거 맞죠? 네네. 예. 아 그럼 이 차는요 저희들이 그냥 여기 폐차하고 분해하는 차가 아니고요. 네네. 차째로 아마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내드린 것보다 네. 저희들 한 10만 원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10만 원이나 더 준다고요? 저는 이제 폐차는 그냥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는 걸로 알았지. 이게 별도는 뭐 수출 얘기는 이제 수출 단지가 있는 데서 하는 건 줄 알았지 몰랐죠. 예. 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10만 원이 요즘에는 상당히 큰 돈이에요. 폐차 전 수출 가능한 차인지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차 많이 사실 거죠? 아이 그럼요. 예. 사장님 요새 어느 나라로 제일 많이 나가요? 뭐 남이죠 뭐. 칠레나 파라과이 뭐 남미. 네. 남미에 보낼 수출 차량을 구입하러 왔다는 이분. 기본적으로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엔진에 하우스 나갔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가체를 저희가 이렇게 보면 가체가 여기서 저희가 차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기가 녹이 났든지 이 썩은 거는 매입이 안 돼요. 구매 후엔 외관 광택과 엔진 청소 등 새 옷을 입혀 해외로 내보낸답니다. 비포장이 많기 때문에 사륜구동하고 썬루프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갑부의 수출 차량 관리 이미 업계에선 정평이 나 있다네요. 아까 보신 차량들 네, 확인됐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저희를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남다른 노력의 결과겠죠. 그날 갑부의 폐차장에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40피트 컨테이너인데요. 여기다가 저희들 중고 부품이나 엔진 같은 거 실어서 수출하는 겁니다. 중고 부품 수출도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괜찮게 말해서요. 네. 한국 자동차의 힘. 중고 엔진이지만 해외로 나와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다시 유지 보선하는 데 쓰인다. 이게 한국 자동차 힘입니다. 부품이 손상되지 않게 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동하는 중에 부품끼리 부딪혀 훼손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실어야 한답니다. 혹여 엔진 오일이 셀 것에 대비해 톱밥도 깔아놨는데요. 만반의 대비를 합니다. 사장님, 예. 엔진 하나만, 랩 하나만. 하나 써자고? 오케이. 랩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아, 연식 좋은 것들 싸는 게 낫겠다고? 오케이. 최상급 중고 부품의 경우 혹시나 상처가 나지 않을까 포장에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우리 바이어는 좀 싸더라고요. 되게 정성을 많이 기울여요. 물건을 잘 실어서 현재 잘 팔아야지 또 다음에 또 주문을 하시니까. 우리한테 최고의 고객이세요.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거겠죠? 좋아요. 이거 한국 차 좋아요. 차량 수리 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도 가져가는데요. 현지에선 새 제품이 비싸 중고 부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네요. 종류가 많다 보니 컨테이너 하나 작업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2박 3일. 다들 적재의 달인이십니다. Yeah, business family. Yeah. 끝까지 세심하게 도와주는 갑부. 계속해서 그들이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분 좋아서 찍은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회용 자물쇠인데요.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파손돼 있으면 누가 이 컨테이너 열었다 표시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한 3천 몇백만 원 우리 바이하고 정산할 겁니다. 그냥 이거 매달 한 2, 3컨테이너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부품 수출로 얻은 수익은 3,500만 원. 돈이 되는 부품은 사수하고 폐자재를 재활용해 벌어들인 돈은 한 해 68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침부터 반가운 손님이라도 오는 건지 입구까지 나와 있는 준희 씨. 사고 나긴 좀 많이 났네. 모터가 깨졌나. 깨졌으면 곤란한데. 생각보다 파손 상태가 심각한 차량. 오매불망 기다린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렇게 망가진 차도 돈이 될까요? 사고 충격으로 지금 파손돼가지고 배터리 액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래서 이 녹이 쓴 거야? 네. 그러니까 연식 얼마 되지 않는데 녹 엄청 썼네. 네. 살릴 것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핵심 부품들을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겁니다. 중요한 부품이 있나 봅니다. 매출의 1등 공신인 3원 촉매 장치부터 뜯나 싶었는데 작업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굉음의 정체는 뭘까요? 사고 차량에서 중요한 부품을 해체한다는 준희 씨. 아이고, 이러다가 다 망가지겠습니다. 대형 철판처럼 생긴 이게 핵심 부품이라고요? 바로 분해 작업에 들어간 결과 안에 든 것이 많네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이 배터리를 가지고 모터만 돌려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현재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정부에 모두 반납하게 돼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갑부는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답니다. 아무나 쓸 수 없는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설마 이것도 필요한 곳에 되팔아 수익을 얻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네. 어디론 거 보내서 네. 저렇게 뭐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보내는데요? 그거는 말씀드리기 힘든데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새롭게 뭘 만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갑부를 따라가 봤습니다. 좋았어요. 네. 저희들도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방광 테스트. 방향 테스트.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사용 후 배터리를 가지고 그 배터리 자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지금 만드는 그 연구소입니다. 성능 검사를 마친 배터리라는군요. 보호할 수 있는 박스형 본체에 넣고 제어 장치를 달아주면 휴대용 전기 저장 장치로 변신합니다. 야외에 가서 촛불 같은 거 말고 그냥 텐트 안에서 밝게 입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게 요게 이동형이니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야외에 다니면서 불 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야외 활동을 할 때 어둠도 추위도 먹을 것도 걱정 없이 1박 2일은 거뜬히 즐길 수 있답니다. 전기자동차 재활용업을 하는 거죠. 재활용업은 새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재사용, 재제조보다 좀 더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재활용이라고 하고요.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린 이른바 착하게 벌자. 환경 친화적으로 벌자라는 생각이 있죠. 3년 전 폐차장으로 돈 버는 재미를 붙여갈 때였습니다. 배터리는 재활용도 안 되고 이거 우리가 해체해봐야 손해 아니에요?
점점 쌓여만 가는 무용지물 배터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정전을 겪으며 아이디어를 얻게 된 준희 씨. 해외를 가보면 전기 안 들어오는 지역을 많이 봅니다. 그런 지역에 저녁만 되면 컴컴해지면 마을이 되게 어둡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빛을 밝힌다라고 한다면 태양광 가로등이 가장 좋거든요.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제작된 태양광 가로등. 덕분에 폐차장은 환해졌는데요. 그 후 새로운 도전의 계기를 찾게 됩니다. 네가 만들었던 가로등 있잖아. 그 캠핑장에서 쓸 수 있도록 작게 만들 순 없냐? 캠핑 열풍이 일던 때라 바로 연구에 돌입한 갑부. 캠핑 카페 매니저분들 만나서 캠핑을 많이 한 분들이 모양은 이래야 되겠다, 기능은 이래야 되겠다, 용량은 이래야 되겠다는 걸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개념을 잡았죠. 2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첫 손을 보이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새로운 가치를 입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계획이랍니다. 한 분야를 쭉 해왔던 것이 쌓여서 이걸 제가 이런 분야를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 분야를 꾸준히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아둔한 자질인데 지금 수명이 길어지니까 30년 한 게 되게 안 길잖아요. 버티면 된다. 물론 그냥 버티면 안 되지만 노력하면서 버티면 나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버티면 반드시 성공의 기회는 온다. 실패하고 물러설 곳이 없었을 때도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룬 지금도 준희 씨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기는 자신 있죠. 안녕하세요. 정육점 트렌드를 바꾼 두 청춘이 왔다. 저는 새로운 분야들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고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죠. 폐기로 똘똘 뭉쳐 창업 1년 만에 연매출 8억 달성. 감사합니다.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후회를 1%도 하진 않거든요. 남다른 성공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채널 A